아니 그래, 저길 맨몸으로 들어가고 싶어? 냅둬라. 어찌나 나대길 좋아하는지. 조류독감? 에이지도 안 무서워할걸. 그나저나 그렇게 구두쇠라면서? 말도 마. 혀빼비 안 내는 건 둘째치고 유기견 잡아다가 보시당집에 판다는 소문도 있다. 에이, 설마. 실제로. 아, 나 쪽팔려. 밥 안 주나? 엄마야! 밥 달라니까 내는 왜 찾노? 환자한테 밥 하라고? 아이씨, 알다. 아직 점심때도 안 됐구만. 벌써부터 밥 타려군. 엄마, 밥! 이쪽으로는 꿈도 꾸지 말거라. 환자는 환자식을 먹어야지.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기다. 네 혼자 다 처물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했단 말이야.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안 하나? 알았다, 알았어. 나도 같이 풀 씹을게. 기막힌 동거. 5년 만에 동거다. 20살 이후로 잠깐씩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진저리를 쳤던 부산집에서 잠깐씩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질려했던 제 여사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며칠 사람 손이 안 닿았을 뿐인데 집안의 모든 것이 한층 더 낡고 흉물스러워 보였다. 어릴 때부터 바뀐 적이 없는 빛바랜 벽지와 절반 가까이 전구가 나간 낡은 샹들리에 이 집안에 몸을 들인 후로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해본 적이 없는 가구들, 군데군데 좀에 쓸린 양탄자까지 꼬장꼬장한 노인네처럼 애초에 정해진 자리를 궁둥이 무겁게 지키고 있는 사물들. 어쩜 이렇게 집까지 주인을 꼭 닮은 것일까? 나는 2층 방에 얼마 안 되는 짐을 부려놓고 간단하게 청소부터 했다.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폐에 문제가 있는 최 여사에게는 먼지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뭐 혹시라도 집에 있다가 병세가 되면 좋을 게 없으니까. 내가 시끄럽게 쿵쾅거리며 걸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최 여사는 안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밀린 빨리며 일거리를 잔뜩 넘겼을 텐데. 대강의 정리를 마치고 드디어 거실 책상에 경건한 자세로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집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책상 다리를 하고 눈을 감은 뒤 깊게 심호흡을 했다. 영감이여 떠올라라. 마침내 두 눈을 부릅뜨고 자판에 손을 올렸다. 좋아, 간다. 밥 안 주나? 엄마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옆을 보니 어느새 최 여사가 모니터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모니터를 손으로 가렸다. 최 여사가 멀뚱한 얼굴로 마주 보았다. 밥 달라니까 내는 왜 찾노? 환자한테 밥 하라고? 아이씨, 알다. 아직 점심때도 안 됐구만. 벌써부터 밥 타려군. 나는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냉장고에 붙여둔 식단표를 머리를 긁적이며 들여다보았다. 된장국, 가지무침, 시금치나물, 콩조림, 현미밥. 허구한 날 인스턴트만 먹던 내게는 막막하기만 한 메뉴들이다. 아이구야,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나는 된장품물에 두부와 호박을 대충 썰어 넣어 국을 끓이고 시금치를 데쳐 조물조물 무쳤다. 나머지는 일단 패스. 밥 먹고 나면 장부터 봐야겠다. 코를 훌쩍거려가며 음식을 만들다 보니 허기가 느껴졌다. 냉동실을 뒤져 양념한 돼지고기와 돈가스를 찾아냈다. 올래?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내가 먹을 밥상도 차렸다. 엄마, 밥! 최 여사를 위한 밥과 내가 먹을 밥을 38선 시대의 남북처럼 구분해서 차린 후 빽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보니 최 여사를 위해 밥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했다. 반가운 기색으로 달려온 최 여사가 식탁을 보더니 금세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못 본 척 수저를 들었다. 이쪽으로는 꿈도 꾸지 말거라. 환자는 환자식을 먹어야지.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기다. 나는 열심히 고기 반찬을 밥에 얹어가며 식사를 했다. 밍밍한 병원 음식 아니면 컵라면으로 때우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니 배는 만났다. 최 여사는 시무룩한 얼굴로 몇 숟갈 떼더니 자꾸만 젓가락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나는 열심히 음식을 씹으면서 날아오는 젓가락을 잽싸게 쳐냈다. 어딜? 학창시절 내내 연마해온 젓가락 신공 앞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최 여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발딱 일어섰다. 네 혼자 다 주무라. 나는 씩씩대는 최 여사를 멀거니 쳐다보았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했단 말이야.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안 하나? 에이, 그냥 같이 먹어.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인데. 그 순간 노발대발하는 동팔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최 여사의 몸이 나빠지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 몫이다. 알았다, 알았어. 나도 같이 풀 씹을게. 나는 남은 돼지고기를 얼른 한 입에 털어넣은 뒤 고기 반찬을 모두 치웠다. 당분간은 꼼짝없이 초식동물 라이프다. 집에서 환자를 돌본다는 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가 않았다. 한쪽 눈으로는 최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한쪽 눈으로는 일을 해야 하니 죽을 맛이었다. 나는 최 여사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잽싸게 쫓아가 얼른 플라스틱 컵을 쥐어주었다. 소변 샘플을 받아서 병원에 갖다 줘야 하기 때문이다. 밥만 담그라이. 최 여사는 대꾸도 없이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쪼로로 소변 보는 소리가 들리고 빠끔 문이 열리더니 소변이 찰랑거리는 컵이 나왔다. 어찌나 가득 담았는지 컵을 받아든 순간 오줌이 흘러넘쳤다. 음이! 내 밥만 담으랬잖아! 오줌 컵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최 여사가 변기에 앉아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휘휘 휘파람까지 분다. 딸내미가 수발 들어주니까 신이 났구만 신이 났어. 이번엔 피를 뽑을 차례다. 최 여사의 팔뚝을 고무줄로 묶고 혈관을 찾아 조심스레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그 순간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등짝을 후려쳤다. 화끈거리는 등짝을 비비며 방안을 구르는 사이 최 여사가 직접 주사기를 들더니 능숙하게 피를 뽑는다. 아이고, 아무리 의사라도 자기 팔뚝에서 직접 피를 뽑다니. 최 여사 참 독하다. 하긴 요샌 중도 자기 머리 깎는다니까 뭐.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부리고 다시 집안에 평화가 깃들었다. 나는 불이 나게 노트북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간병도 간병이지만 당장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하다. 눈에 불을 켜고 한창 타자를 치고 있는데 곱게 차려입은 최 여사가 안방을 나오더니 휙 현관으로 나간다. 집 잘 봐라 아이. 아, 또 어디 가는데? 도대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어디서 저렇게 기운이 솟는 건지 아픈 게 맞긴 한 건지 심각하게 의심스러워진다. 어메 절대로 혼자 두지 말거라. 동팔 아저씨의 서리빨 같은 다짐이 메아리쳤다. 모니터와 현관문을 나서는 최 여사의 뒷모습을 번갈아 쳐다보던 나는 머리를 한번 쥐어뜯고 비상용 주사기를 챙겨들고 쫓아나갔다. 허겁지겁 대문 밖에 나가보니 최 여사가 자동차 뒷자리에 여유있게 앉아 있었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으면서 운전석에 앉았다. 아직도 앞자리에 앉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나? 시동을 걸며 말했더니 최 여사가 보조석의 머리바지를 쭉 빼내며 맞받아쳤다. 무신, 여기가 상서가이가. 참, 보험에 식모도 모자라서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라급시오. 네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최 여사가 가자고 한 곳은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내소사였다. 어릴 때 들어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다는 곳이다.
최 여사를 키워주셨다는 할매 스님이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위패를 모셔둔 곳이기도 하다. 최 여사는 민석이와 동물들 다음으로 내소사의 지극정성이었다.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맨날 우악스럽게 소리 지르고 패기나 하고. 내소사에 사는 부처님은 아무래도 사이비인 모양이다. 최 여사는 법당에 들어가더니 1시간이 넘도록 절을 올렸다. 전과 달리 금세 숨이 차는 듯 한참을 쉬었다 다시 하기를 반복한다. 몸이 안 좋으면 적당히 할 것이지. 사이비 부처한테 뭘 저렇게 열심히 비는 걸까? 그나저나 이럴 줄 알았으면 노트비라도 챙겨서 올걸. 할 일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기 짝이 없다. 덜덜 떨며 대웅전 앞에 앉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나는 부하가 나서 소리쳤다. 얼른 가자. 뭔 놈의 연부를 2시간이나 하는데. 그때 누군가 지팡이로 정수리를 콩 때렸다. 머릿속에 번개불이 번쩍인다. 아이씨, 누구? 짜증을 내며 획 돌아서 보니 할매 스님이다. 그 뒤엔 법당 스님도 서 있다. 누구한테 벼쳐먹은 버르장머리고 말다길라가 인사 못하나? 최 여사의 성절머리는 할매 스님한테 물려받은 게 틀림없다. 진짜 엄마도 아니라면서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할매 스님의 목소리를 들은 최 여사가 얼른 사당에서 나와 반겼다. 어머니요, 바람도 사나운데 뭐 하려고 나는겨? 할매 스님 앞에서는 최 여사도 순한 양처럼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하지만 할매 스님의 표정은 엄하기만 했다. 쥐똥그린 줄 모른다고. 니 지금 누굴 걱정하노? 내 말이. 킥킥. 다시 정수리로 콩 지팡이가 날아왔다. 머리를 감싸지고 할매 스님을 노려봤다. 니는 아버지 보러 왔으면 조용히 연물이나 외다 갈 일이지. 아이씨, 나무도망이 내 아버지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팡이가 또 한 번 날아들었다. 어찌나 빠른지 피할 도리가 없다. 여가 어디라고 큰소리고. 할매 스님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이번엔 최 여사를 향했다. 니는 그 몸뚱이로 어딜 기어와가. 버득 대불고 못 가나. 할매 스님이 혀를 ጭጭ차며 발길을 돌렸다. 어머니요. 최 여사는 애절한 얼굴로 할매 스님을 불렀다. 애처롭게까지 보이는 모습이다. 할매 스님이 뒤도 안 돌아보자 안 되겠는지 재빨리 마루에 올려둔 가방에서 영양갱 한 박스를 꺼내와 할매 스님이 손에 쥐어주었다. 할매 스님은 영양갱이라면 환장을 한다. 이번에도 양갱을 말없이 받아들더니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살짝 짓고는 이내 콩콩 지팡이를 짚으며 저소로 들어가 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 여사의 얼굴이 어쩐지 애달프다. 뒤에서 지켜보던 법당 스님이 빙긋이 웃으며 최 여사에게 공손히 합장을 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신지요? 법당 스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선하시다가 졸고 횡보하시다가도 졸고 뭐 그러십니다. 최 여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단청 작업이 한창인 작은 사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공사 마무리는 언제쯤? 보기엔 다 지어진 것 같아도 절간이란 게 꽤 걸리는 겁니다. 지어지는 대로 바깥분 위패는 옮겨놓겠습니다. 최 여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지켜보던 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저 사당 엄마가 짓고 있는 거였어? 내려와서 생고생하는 나한테는 용돈 한 번 안 주면서? 최 여사는 봉투를 법당 스님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편안히만 모셔주이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예. 법당 스님이 최 여사를 배웅하며 내게도 합장을 했다. 나는 그런 법당 스님의 얼굴을 힐끔 쏘아보고 최 여사의 뒤를 따랐다. 내소사에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영 부화가 났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계속 씩씩거렸다. 왜 맨날 큰 스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데? 배 아빠가 나야만 어머니가. 키워주고 길러줘도 어머인기라. 나는 배 아빠 낳아준 최 여사도 때로는 엄마 같지가 않구만. 몰라. 하여튼 내는 큰 스님만 보면 짜증난다. 이게 어디 함부로. 이제 보니 최 여사에게 1순위는 죽은 아버지와 할매 스님 같다. 민석이는 2위, 아픈 동물들 3위. 그럼 나는? 내 순위는 또 한참 뒤로 밀려나는구나. 차장 밖으로 최 여사의 시선이 쏠렸다. 바깥을 보니 양계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뭔일 났나? 버뜩 세워봐라. 아휴, 또 무슨 참견을 하려고. 나는 자그마하게 투덜거리며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최 여사는 재빨리 차에서 내리더니 쟁걸음으로 양계장으로 향했다. 나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그 뒤를 졸졸 따라갔다. 뭔 일이고? 최 여사가 나타나자 흰 가운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깜짝 놀라며 슬금슬금 피했다. 최 여사를 무서워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그게 닭이 몇 마리 폐사이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버뜩 들어가야지. 아직 병원균이 파악 안 돼가. 농림부 장관 올 때까지 기다릴 기가? 비키라. 그중 연배가 좀 있어 보이는 수의사가 최 여사를 뜯어말렸다. 조류독감일지도 모르는데요. 또 다른 수의사도 걱정스러운 낯으로 만류하고 나섰다. 회장님, 그러지 말고 방역조치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대한민국서 조류독감 때문에 돼진 놈 있다더나. 최 여사는 사람들이 건네주려는 마스크도 마다하고 스스럼 없이 양계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최 여사가 사라지자마자 모여있던 수의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래, 저길 뱃몸으로 들어가고 싶어? 냅둬라. 어찌나 나대길 좋아하는지. 조류독감? 에이즈도 안 무서워할걸. 그나저나 그렇게 구두쇠라면서? 말도 마. 협회비 안 내는 건 둘째치고 유기견 잡아다가 보신탕집에 판다는 소문도 있다. 에이 설마. 실제로. 나 쪽팔려. 그들 뒤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슬그머니 모자를 뒤집어 썼다. 설마 최 여사랑 같이 온 걸 본 사람은 없겠지. 잠시 후 닫혀있던 양계장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최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죽은 닭을 든 채다. 지켜보고 있던 수의사와 주민들이 움찔 놀라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최 여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양계장 문 옆에 세워져 있는 수레로 터벅터벅 걸어가 가득 쌓여있는 사료를 뒤적거리더니 잘게 썰린 폴립을 하나 집어들고 양계장 주인에게 다가갔다. 니 이기 먹고? 양계장 주인이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었다. 육질이 좋아진다기에 박새풀 좀 썰어 넣었는데 얘. 니 박새풀에 독성 있는 걸 아나 모르나? 내놈 육질 좋아지게 그걸로 김치 한번 담가줬구나? 아니, 이장님이 그걸 사료를 써가 재미 좀 바닥해가. 닭이 돼지가 독불을 처먹이게. 최 여사는 잡아먹을 듯 양계장 주인을 다그치더니 아직까지 모여선 수의사들을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러더니 손에 든 닭을 휙 던져주며 비아냥거렸다. 아나 조류독감. 수의사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머리를 긁적이기만 했다. 나는 이미 도로에 세워둔 나이의 마로 주랭랑을 치고 있었지만 최 여사를 다시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룸미러로 최 여사의 안색을 한번 살핀 후 투덜거렸다. 쪽팔려. 대체 우찌 노라고 다녔길래. 와, 누가 내 욕하드나?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엄마 보고 개도둑년이라더라. 하하, 귀친놈들. 웃음이 나오나? 그깟 협회비 몇 푼이나 된다고 새까만 것들한테 욕이나 먹고.
네 그 협회비가 어디 쓰이는 줄 아나? 어디 쓰든 절간에 처벌하는 것보다 낫겠지. 새 법당 엄마가 지는 거 맞지? 내 번도 내가 쓴다는데 네가 뭔 성안이고? 치, 절간에 돈 갖다 바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래 뭐래? 갑자기 최 여사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네 지금 뭐라겠노? 아무 말 안 했다. 금방이라도 손바닥이 날아올 것 같아 목덜미를 움츠렸다. 하지만 차 안엔 냉기만 흐를 뿐이다. 아우, 날씨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슬쩍 룸미러를 보니 최영희 여사가 뇌 뒤통수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이크. 차 세워라. 여가 의대라고 차를 세우라 하는데. 차 세우라고. 최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결국 때를 심산이군. 나는 핸들을 획 꺾어 아무렇게 차를 세웠다. 그러자 최 여사가 지체 없이 문을 쾅 닫으며 차에서 내렸다. 당황한 나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하노? 얼른 타라! 얼른 타라고! 하지만 최 여사는 대꾸 없이 성큼성큼 제 갈 길을 가버린다. 저놈의 똥꼬집. 나는 부하가 나서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최 여사가 가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출발시켰다. 좀 잘해주려고 해도 인간이 도움을 안 주네 안 줘. 나는 계속 꿍얼거리며 똥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슬금슬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엄마 절대로 혼자 두지 말라고 동발 아저씨가 신신당부했는데. 아, 혹시나 저러다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속도를 늦추며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할 때였다. 맞은편에서 앰뷸런스 한 대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쏜살같이 지나갔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거의 울 것 같은 심정으로 황급히 똥차를 유턴시켰다.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최 여사의 모습이 눈앞에 있기라도 하듯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허둥지둥 최 여사를 내려준 자리에 도착했지만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앰뷸런스도 지나가는 행인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부산 의료원을 향해 다시 시동을 걸었다. 병원 응급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최 여사는 보이지 않았다. 동팔 아저씨도 수술에 들어갔는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지나가는 간호사마다 붙잡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혹시나 싶어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까지 뒤졌을 때였다. 현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고? 네, 부산 왔다. 야, 웃자면 좋노. 엄마가 없어졌다. 뭔 소리고? 내 엄마 우리 집에 있는데. 뭐? 아니, 이 양반 정말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네. 안도감에 몸에서 기운이 쭉 빠졌다. 하도 뛰어다녔더니 늦가을 날씨인데도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한창 말썽 부리던 시절 내 뒤를 쫓아다니며 사고를 수습하기 바빴던 최 여사도 꽤나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하니 일부러 나 골려주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 씩씩거리며 시장거리에 있는 자갈차 아지매의 가게로 차를 몰았다. 대를 이어 해오고 있는 염신의 젓갈집이 자갈차 아지매의 터전이다. 염신의 젓갈집은 맛으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는 그 주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마당발로 더 유명했다. 이곳 기장에 살고 있으며 집안에 홍기가 꽉 찬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자갈치 아지매에게 신고부터 하고 볼 일이다. 근방의 총각 처녀들의 집안 배경과 학력, 직업, 연봉까지 자갈치 아지매의 머릿속에 빠짐없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갈치 아지매는 뒤어도 울고 갈 만한 환상의 매칭 시스템을 자랑하며 부산 뚜쟁이계를 주름잡고 있었다. 무남동의 현진이를 일찌감치 시집 보내지 못해 요즘엔 금형성이 예전만 못해지긴 했지만 말이다. 가게 앞에 허둥지둥 차를 세우고 들여다보니
최 여사가 자갈치 아지매와 함께 웬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안 된다. 지 자식 귀함은 놈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그 손모습 말을 어때?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는 년 소원도 안 들어줄래? 징그란 년이 참말로. 엄마, 여서 뭐하노? 가게 문을 발칵 열어젖히고 들어서자 자갈치 아지매가 후다닥 사진첩을 감추고 최 여사는 딴청을 피웠다. 왔나? 역시 가게 안에 있던 현진이 얼른 신발을 신고 나오며 반겨주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병원을 샅샅이 뒤지다 왔다. 왜 이리 사람 간떨어지게 하노? 그래 걱정됐나? 딸내미 등살 때문에 이만 가야겠다. 나중에 보자. 최 여사가 자리를 덜고 일어나며 자갈치 아지매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마옵소사, 최 여사님, 그런 윙크는 티 안 나게 좀 하시죠. 뒷자리에 최 여사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는데 현진이 야물게 묶인 책보따리를 들고 따라 나오더니 다짜고짜 뒷좌석에 실었다. 이게 뭐고? 편집장이 네 갖다 주라더라. 뭔 자르라 가던데. 그러면서 현진은 밀봉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를 열어 꺼내보니 위탁 출판 제안서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노예계약서로군. 아무렇게나 보조석에 던져버렸다. 최 여사의 부탁대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아는 노래가 나왔는지 최 여사가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듣는 휘파람 소리다. 최 여사가 다른 건 몰라도 휘파람은 참 잘 부른다. 경쾌하게 휘파람을 부는 최 여사를 보자 기분이 한결 풀어졌다. 나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타박을 늘어놨다. 촌스럽구러. 이런 노래가 좋나? 네가 아버지가 제일로 좋아하는 노래다. 와, 별로가? 느끼하기만 하구만. 내가 과장스럽게 몸을 부르르 떨자 최 여사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히히, 버드 가자. 내일 할 일이 산더미다. 그 몸으로 일은 무슨 일? 잔소리 말고 내일부터 병원 일이나 배워라. 나는 짐승노랑네 맡기 싫다 안 했나? 그럼 시집을 가든가. 애 좀 물리고 소방밥 챙겨줌서 글 쓰라고? 싫으면 계속 내 따라 댕기든지. 웃자면 집에 가만히 있을 끼고 참말로 선이라도 봐. 갑자기 최 여사가 반색을 하며 얼굴을 디밀었다. 그럼 내 왕질은 안 다닐게. 할 수 없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래, 보자. 진짜제? 보자고. 손보는 게 뭔 대수라고. 최 여사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약이라도 올리듯 또다시 날아갈 것 같은 음색으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문득 네 아직도 휘파람 불 줄 모르지? 하고 시비를 건다. 그게 뭐 어렵다고. 나는 입술을 한껏 오므리고 바람을 내보냈다. 하지만 쉬지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날 뿐이다. 그래 말고 입술을 야물딱지게 오므리고 쇠를 이빨에 딱 붙이가. 이래. 휘. 쉬. 에이, 안 해. 등신도 상등신이네. 뭐가 저리도 기분이 좋은 걸까? 나는 낄낄거리는 최 여사를 한눈으로 흘겨보다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금 보니 우리 엄마 좀 귀엽다.